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토요일 10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네. 지난 꼭지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기 하락장, 조정장을 네, 알려주었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금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아래에 위치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단기 금리, 장기 금리. 근데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네, 반대로 단기 금리가 위로 올라오고 그 아래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한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게 오랜 시간에 이어져 온 장기 조정장을 예고했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 시그널이 언제 발동을 했었냐? 네. 언제 이 시그널이 출현을 했었냐? 시장의 젖꼭지에서. 네. 근데, 이제는 반대로 다시 단기 금리가 아래로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그 위에 위치하는, 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출현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금리가 위에 있고 장기 금리가 아래에 있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정상화되려는 시그널이 이제 곧 출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장의 꼭지에서 발동을 했었고 장단기 금리의 데드크로스가 시장의 꼭지에서 발동을 했었고 반대로 어, 다시 단기 금리가 아래로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 언제 발동하냐? 시장의 바닥에서 네, 시장의 바닥에서 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이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는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는 3.919, 10년물 장기 금리는 네, 거의 동일해졌죠, 이제는. 네, 동일해졌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 아래로 내려오기 직전에 있다. 이거 정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밤 금요일 0시에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얘기를 했던 시그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녹화 방송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네,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네,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 상황을 글로벌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네, 안정적이죠.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지난 주말에 김떡상이 이제 시장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네, 김떡상을 민망하게 했지만 네,
상관없다. 어차피 좋아지니까.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4년 동안 기다렸던 한 3년, 네, 3년을 기다렸던 그 시그널이 이제 막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쟁이 터지든 말든 경기 침체로 시장을 흔들던지 말던지 네, 아주 강한 시그널을 곧 포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좋다라는 말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지난 꼭지에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위에 있던 장기 금리가 네, 장기 금리가 아래로 내려오고 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 때 이때도 그 누구도 시장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장 좋아질 겁니다. 네, 이 얘기 아무도 안 믿죠? 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시장의 바닥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장의 바닥을 보면 그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원달러 환율 괜찮고 국제 유가도 다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시 국제 유가가 튄다 막 그러면서 네, 이상한 역정보를 네, 시장에 퍼뜨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전쟁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을 보면 그러한 역정보들을 네, 가릴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죠. 이번에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회가 될 뿐이겠구나 그러면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또 버티고 있죠. 리튬 가격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니켈 가격은 네, 어쨌든 뭐 리튬과 니켈 네,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원자재가 되는데 리튬은 멈췄고 니켈도 어쨌든 멈췄다.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이젠 다 빠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리 역시 조정을 끝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을 보면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때 네, 5달러를 넘겼었기 때문에 지난 최고가를 돌파를 했었는데 빠르게 또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버티고 있다. 네. 시장의 바닥을 보니까 그렇게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금리 관련해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네, 골든 크로스가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떠한 역정보로 시장을 흔들던지 말던지 네,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도 네, 평온합니다. 빅스 지수를 보면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 튀었었네요. 이때는 경기 침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쌩지랄 떨길래 네,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쌩지랄입니다. 지랄 연병입니다. 그랬었죠? 맞잖아요. 이거는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급락이 나왔죠. 시장의 공포 아니구나 이러면서. 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뭐라고 했죠?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글로벌 세력들의 피날레다. 네, 꼭지에서 팔기 위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네, 여기가 꼭지죠. 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날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라 연병을 떨었다. 네, 그 얘기를 이날 이렇게 틀 때 라이브 방송에서 네, 모두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그 내용도 몰라요. 정말로 네,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 중동의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그 유튜브 보면은 다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썸네일만 봤습니다. 정말로. 근데 다들 그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미쳐가지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린다. 네. 그렇게 그 역정보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 가지고 그렇게 다들 떠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네. 돈을 벌겠습니까? 시장의 바닥에서 벌벌 떨고 앉아있으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튀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관련해서. 네, 어쨌든 시장은 좋다. 내가 볼 땐 정말 여전히 좋다. 다들 떠나고 있지만, 그리고 파리만 날리고 있지만, 그리고 낙엽만 날리고 있지만, 그리고 다들 미국 가서 지금 또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가서 저 꼭지에서 너무 높다고 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네, 평온하다. 네. 그러면 미국의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면 뭐가 좋았냐? 엔비디아 버텼군요.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실은 뭐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웬만해서는 다 맞췄어요. 저희가. 네, 우리 채널이 거의 다 맞췄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방송도 아닌데 다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지 않는 주식은 아주 객관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네. 내가 지고 있지 않는 주식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일단은 여전히 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 소강 상태이고 엔비디아가 고꾸라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성장세가 이제는 둔화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고꾸라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성장은 하니까. 그렇지만 매력도가 과거와 비교할 때 당연히 낮아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 꼭지를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을까? 네, 막 고꾸라지거나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에요. 네, 근데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지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또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네, 새로운 GPT 모델이 나와서 글로벌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트래픽이 또 크게 증가하거나 챗 GPT와 같은 새로운 대중적인 서비스, AI 서비스가 또 인기를 끈다면 또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한 것을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의 성장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테슬라.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는 얘도 지난 금요일 0시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한 방송을 했는데 보지를 않아요. 네, 다들 잠잘 때 방송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경우에는 단기 조정 파동에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0시 방송에서 요 날이었군요. 요 날. 네. 요 날. 이때 어, 네, 지금 귀여운 빌런 두 명이 또 밖에서 다투고 있어가지고 말리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녹화 방송을 잠깐 중단하고 왔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단기 조정 파동을 벗어날지 체크를 해볼 타이밍이다. 근데 괜찮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강하진 않았지만. 네. 테슬라는 일단은 단기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뭐 테슬라 역시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는 보고 있지만 과거처럼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면 네,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라 역시 금리 인하의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하되면 네, 전기차 판매량도 좋아지겠죠. 네, 빚내서 자동차 사는데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금리 인하의 수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폭발적이진 않겠죠. 네, 잘해야 완만한 우상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밤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강세 모습을 했습니다. 가장 좋았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막판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그래서 다음 주도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같은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주 좋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